세상에 끄고 이야기했네. 예, 다시 인사부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예,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예,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뭔가 힘차게 방송을 딱 시작을 했는데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뭐 그게 없어. 어쩐지 예, 마이크를 끄고 시작을 했었네요. 방송을 한동안 했다 안 했다 이래서 그런가. 아, 내가 일요일날 방송하지 않았나요? 아, 일요일날 했네. 했는데도 이러네. 이거 좀 더 쉬라는 하늘에 계신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요, 예, IMBC라는 종목이에요. 예, IMBC라는 종목인데 여기 이제 종목명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종목을 회원님들이 보시게 되면은 카페에 있는 매매 기법이 한 2개 정도가 겹칩니다. 예, 2개 정도가 겹치죠. 요 자리죠, 요 자리. 보시면은 21선을 강하게 상한가로 뚫어 주었습니다. 거래량도 실어 주었고요. 거래량도 터졌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카페 회원님들이 매매 기법을 이제 한 2개 정도를 떠올리시죠. 하나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보시면은 21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 돌파 원에도 해당이 되죠. 예, 시가 돌파 원에도 해당이 되고요. 21선이라든가 61선이라든가 예, 121선이라든가 이런 이평선을 뚫고 이렇게 강하게 가주는 종목은 시가 돌파 원 관심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라는 걸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 원이라는 기법을 또 배우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또 뭐 하나 또 배웠다고 이제 볼린저 밴드 원 매매 기법도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시가 돌파 원이라는 내가 카드를 꺼내들까? 볼린저 밴드 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나? 여기서 좀 헷갈리고 고민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예, 사빈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지 않던가요? 회원님들은 그런 경우가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까먹어 버렸죠. 예,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그걸 그냥 까먹으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 까먹고 까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호로록 하고 매번 까먹어 버리니까 제가 참 그 강의하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왜냐? 해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계속 했던 것도 하고 전혀 그 강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예, 하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손절선이 조금 더 널널한 매매 기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뭐 몇 명 계시겠어요. 남들이 1번 누르니까 자 지금 따라 누르시는 회원님들이 주르륵 올라옵니다. 예, 심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남들이 누르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뭐 그냥 따라가면 중간이나 하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그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손절폭이 자 이렇게 기법이 겹칠 때는요. 자 우리 회원님들 손절선이 조금 더 널널한 걸로 매매를 해주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원 매매 기법의 손절폭은 이 자리이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준 요 캔들의 저가, 요 저점이죠. 요 저점에서 얼마죠? 예,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는 지점이 손절선이 됩니다. 반대로 시가 돌파 원 매매 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봉을 21선을 뚫어준 이 캔들을 1번 그 전날의 캔들 예를 들어서 2번 만약에 요걸 뭐 3번 뭐 반대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얘를 뭐 1번 얘를 2번 뭐 얘로 3번 뭐를 1번 2번 3번으로 계산을 하시든 상관없는데 뚫어준 날 그 전날 그 전전날 요 세 개의 캔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저가에서 1%가 빠지면 손절을 해주시는 것이 시가 돌파 원 매매 기법의 손절선입니다. 맞습니까? 예, 원칙과 기준님 어서오세요. 예,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예, 탁월한 초이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심도님, 미라클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손절폭을 좀 더 넓은 종목으로, 좀 더 넓은 종목이나 좀 더 넓은 매매 기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순환매님 어서오세요. 자, 왜 그런고 하니, 손절폭을 조금 더 넓은 매매 기법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카페의 기준상 비중이 적게 들어가지게 되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손절폭을 넓게 잡고 들어가게 되면은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남들보다 좀 더 이 종목을 어떻게 됩니까? 버티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생겨져 버리죠. 버티기가.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종목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항상 종목이라는 게 그래요. 지수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버리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늘 한 2점 빠질 것 같은데 막 더 빠져.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밀리는 것 같아. 팔아야 되겠어 하고 팔았는데 막 더 올라가.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널널하게 잡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반응을 보여버리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가진 종목을 더 밀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왜 이런 카드를 써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매매 기법이 겹칠 때에는 좀 더 손절폭이 넓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회원님들이 유리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 어떤 매매 기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나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회원님들, 자, 그렇다면은 요 종목은 시가 돌파 원일까요?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 원일까요? 자, 시가 원입니까?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 원입니까? 당연히 시가 원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되죠. 그럼 시가 돌파 원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같이 한번 또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아래에서 종목이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자, 위에서 마치 이동평균선 21선이 마치 저항대인 것처럼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꾹 눌러놓고 있습니다. 자, 꾹 눌러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이 상당히 터지면서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자, 이 21선까지 강하게 뚫고 올라와 버렸죠. 예, 굉장히 강하게 뚫고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언제 거래를 하느냐? 이날 당일에 막 바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날 당일에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다음날 거래를 하는 거죠. 딱 이 다음날. 이 다음날 어떻게? 아침에 갭 상승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5월 14일 분봉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5월 14일 회원님들이 분봉을 보시면은, 자, 갭 상승이 일어납니다. 5월 14일 아침에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아침에 갭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자, 오전에 자, 갭 상승을 확인. 갭 상승. 한마디로 아침부터 매수세가 몰려드는 모습이다. 좀 더 비싼 가격에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남양주 담비님, 타마마님, 수선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일 종가. 이 이평선을 뚫어준 종가죠. 여기가 21선을 뚫어준 종가 라인. 자, 21선을 자, 뚫어준 종가. 요 선입니다. 요 선. 자, 요 선 때까지 보시면은 쫙 밀려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훅 내다 꽂아버렸네요. 훅. 한번 요렇게 확 밀어버렸죠. 자, 단기 차익 실현성 물량에 의해서 밀렸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밀렸을 수도 있고, 추격 매수로 이 따라붙는 개인들을 확 밀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일단 차익 실현성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일시적인 후퇴 현상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종가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밀렸었습니다. 바운스 K님, 반석돌쇠님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시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은 보시면은 거래량이 늘지는 않았죠. 그죠? 시가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래량이 느는 걸 확인해야 돼요. 거래량이 느는 걸.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 자, 지금 시가를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이 시가 위에서 지금, 그죠? 맞나요, 회원님들? 그죠? 요 시가, 요 선 위에 지금 주가가 요렇게 뻗팅기고 있는데, 이렇게 뻗팅기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거래량이 이렇게 느는 것을 확인만 해주면 돼요. 거래량이. 요렇게. 조금이라도 느는 것을 확인만 해주면 돼요. 요렇게. 거래량이 느는 것을 확인만 해주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톡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시가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고 있단 말입니다. 시가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인 거죠. 한마디로. 시가 아래로 우리 안 빠질래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툭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양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 혹시 또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바심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회원님들이 거래하실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고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전고돌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제가 또 한간에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뜸하게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또 잊혀지는 것 같은데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지와 저항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눌림목 일반적인 전고돌파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돌파 1, 2, 3 볼린저 밴드 1, 2 하실 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종목 놓친다고 해서 자 회원님들이 갑자기 가난해진다거나 한 종목 뭐 더 잡아서 수익 낸다고 해서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꼭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들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실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들 아시겠습니까? 못 잡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뭐 다음에 내가 또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제 뚫는 것을 자 이렇게 시가에서 버텨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했고 그러면은 주문을 이제 여기다가 천천히 걸어 놓는 거예요. 그냥 주문을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회를 주잖아요. 봐봐요.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결국은 요 구간 때부터 자 시가 돌파 원으로 접근을 하시는 회원님들은 얼마든지 지금 매수 기회가 매수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죠? 매수 기회와 매수 구간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당일에 수익이 안 나고 요렇게 딱 끝나버리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회원님들이 늘어요. 갑자기 이때부터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끝났는데 이거 뭐씨 또 이거 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이제 막 솟구치기 시작해요. 그죠? 막 솟구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혹시나 이게 무슨 악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죠? 악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막 인터넷으로 뭐 어디 네이버 종목 게시판 이런 데 가죠. 그죠? 뭐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왜 오늘 안 올라갔지? 이게 왜 오늘 수익이 안 났을까? 그럽니다. 또 그런 분들 계세요. 분명히. 그죠?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조금 이렇게 딱 더 밀린 거예요. 이제 수익이 안 나고 더 밀렸어.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밀리니까 어떻게 한다? 결국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에라이 썩을 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회원님들이 냅다 손절 치시죠. 예, 냅다 손절합니다. 냅다 손절하고 이제 뭐 그날 하루는 술 빠는 거지 뭐 그냥 냅다 손절하고 그냥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옷차림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비슷하네.
얘는 돈이 없나 봅니다. 보통 이렇게 선이 3개짜리 그 아디다스 추리닝을 많이 입으시는데 얘는 선이 하나네요, 보니까. 선이 하나네. 얘는 돈이 별로 없는가 봐. 자, 근데 손절을 해버리죠. 그죠? 손절을 해버려요, 손절을. 분명히 손절선은 깨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손절가는 요 캔들의 어디? 저가에서 1%가 깨지면 마이너스 1%까지 추가로 하락을 하면 손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를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이 종목이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회원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맞나요? 회원님들 이런 경험을 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100%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이러는 거지 또. 그러고 나서 그죠? 팔고 나니까 상한가 막 하고 손절 쳤는데 상한가가 그러니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어만 이제 세상 한탄하고 나는 안 된다 그랬었고 우울해하고 그냥 친구들 연락 와도 전화도 안 받고 또 집에서 이제 또 밥 차려줬는데 밥도 안 먹어 또 그죠? 회원님들 밥도 안 먹어. 그 회원님들 여기 지금 계신 회원님들 제가 한 가지 그 팁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어느 날 회원님들의 아버님이 갑자기 식사를 안 드신다. 뭐 오늘은 뭐 입맛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주식을 하고 있는지를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예, 주식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 주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혹시 물리신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회원님들도 주식에서 손실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일단은 밥맛이 없잖아요. 그지 않나요? 혹시 밥맛이 더 좋아지진 않겠지, 설마. 보통 입맛이 없고, 이게 모든 그 의욕이 좀 사라지죠, 의욕이. 잠이 막 오고 피곤하죠. 예, 뭐든지 하기 싫어지고. 예, 그게 좀,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 예, 저는 좀 그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하기가 싫어져요, 막 그냥.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에 맞습니다.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회원님들? 근데 만약에 회원님들이 이걸 볼린저 밴드 1으로 거래를 해버리게 되었다라면은 손절을 치게 됐을 가능성이 좀 있죠. 요날. 그런가요? 그죠?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대응의 방법에 대해서. 그죠? 회원님들, 제가 지금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시가 돌파, 뭐, 원이 더 좋고, 볼린저 밴드 원이 뭐 나쁘고,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보시면은, 예, BC 월드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것도 또 뭔가 하나가 우리 회원님들이 보시면은 자, 요것도 아까와 같은 고민을 하게 만들죠. 맞나요? 여기서는 회원님들이 뭐가 보이세요? 양봉이 보입니다. 이러시면은 알죠? 그죠? 대답 잘못하시면 이게 뭐가 보이시나요? 이랬는데 양봉이 보이십니다. 이러면 바로 그냥 어택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바로 어택 들어가요. 자, 시가 돌파 3와 그죠? 시가 돌파 3와 볼린저 밴드 1이 지금 겹치죠. 맞습니까? 이 시가 돌파 3와 지금 볼린저 밴드 1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이 손절폭이 더 널널합니까? 자, 시가 3, 볼린저 밴드 1. 자,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지금 손절선이 조금 더 널널할까요? 당연히 시가 3가 지금 손절폭이 좀 더 널널합니다. 자, 그러면 시가 돌파 3라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가 돌파 3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양봉이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양봉 두 개 사이에는 갭이 없어요. 갭. 예, 갭이 없어요. 갭이 없고, 자, 양봉이 두 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뭐다?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종가가 높아지고 있죠. 종가가. 주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종가가 올라가고 양봉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종목이 아직까지 인기가 좋고 그만큼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송0324님, 예, 땀주롱님, 3단 양보님, HJHHR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가3라는 매매 기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시가3, 이렇게 겹쳐지는 양봉, 겹치기 양봉, 이어지는 양봉,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이어진 양봉 두 개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 명칭을 정해서 부르고 있는데, 똑같아요. 시가 돌파 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손절선이 이 겹쳐지는 양봉 두 개, 요 두 개의 저가 중에서 더 낮은 저가, 얘가 되겠죠. 요 저가, 얘의 저가에서 자 마이너스 1% 정도가 빠지면은 손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방법은 시가 돌파 원하고 똑같죠. 이 다음날 갭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5월 16일 예, 분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자 분봉을 회원님들이 5월 18일이네요. 그죠? 자, 요 날이 5월 18일. 5월 18일입니다. 자, 5월 18일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아침에 갭 상승이 있었죠. 3분봉 차트로 보시면 돼요, 회원님들. 3분봉 차트. 갭 상승이 나와서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자, 전일 종가 부근, 자, 종가까지 요렇게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요런 식으로 전일 종가 부근까지 한번 밀려버렸죠. 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다가 자, 매매 당일의 요 시가 35,900원이라 요 시가를 어떻게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가 지금 일어났죠. 맞나요? 회원님들 여기 지금 보시면 그죠? 1분봉은 너무 빨라요. 예,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3분봉 정도로 보시는 것이 예, 가장 회원님들이 쓰기가 편해요. 자, 그래서 3분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여기 시가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요 종목이 자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매수 기회를 어떻게 되나요? 주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식이 살짝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자 조정 받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를 발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매매법을 시가 돌파 3라고 그러죠. 볼린저 밴드 1으로도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매매 기법이 겹칠 때는 자, 손절폭이 좀 더 널널한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회원님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을 때 내가 이걸 쓸까? 저걸 쓸까? 내가 뭘 골라야 되지? 이러면서 헷갈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아시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뭘 해야 되지? 이게 이 매매 기법을 넣어야 되나? 저 매매 기법을 넣어야 되나? 이걸 쓸까? 저걸 쓸까? 고민을 하시는 시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손절폭이 좀 더 널널해 보이는 매매 기법, 그 상황에서 손절선이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원님들께 오늘 사실상 어떤 이 매매 기법에 대한 대응도 대응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꼭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늘 또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또 계신 것 같습니다. 눈가리님이 계시네요. 독도맨7240님 아이디. 우리 독도맨님이
또 카페에다가 좋은 글을 좀 남겨주셨네요. 혹시 회원님들 다 보셨나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독도매님이 저하고 그 상담을 예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상담을 했었고 어떤 상담을 했었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장중 방송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매님이 혹시 이 장중 방송에 좀 들어와가지고 이 강의를 혹시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문의를 하셨었어요. 한 2번 정도 하셨는데 제가 2번 다 거절을 했죠. 2번 다 거절을 했어요. 실제로. 그죠? 아마 독도매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방송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 동영상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카페 녹화 방송 동영상이 있으니까 좀 더 보시면서 혼자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혼자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해보시라고. 약간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때 이제 우리 또 독도매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지금 회사가 어렵게 됐고 이제 본의 아니게 그래서 회사를 나와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식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다소 좀 그렇다. 어떻게 보면 좀 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제 주장을 관철을 했죠. 그렇게 하면은 진짜 더 빨리 망할 수도 있고 생활비로 그 예수금이 까져나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이 주식 자금을 생활비로 까먹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그랬죠. 더 낫다라고. 지금 당장 방송에 들어오신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차라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생활비를 차라리 이 예수금을 생활비로 조금씩 까 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도 이 직장도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을 살짝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째 또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좀 더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차저차 듣고 딱 듣는데 조금만 더 해보시면 또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제 우리 독도매님이 제가 이 상황을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 이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왔고 어차피 주식은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자기만의 어떤 싸움이란 말입니다. 자기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자전거 타기라면은 언제까지 제가 이 뒤에서 자전거 뒤의 안장을 붙잡아 줄 수는 없다고요. 그냥 확 밀어버려야 되죠. 그지 않나요, 회원님들? 그저 자전거를 생각하면 돼요. 주식은 자기 발로 계속 저어서 나가야만 되는 그런 싸움이거든요.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얘기했죠. 어떤 부분이 안 되느냐 해서 뭐 이런저런 부분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책을 정 안 되면은 그러면은 뭐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책을 구매해 보시고 이제 또 공부를 하시자. 이제 거의 좀 된 것 같다.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다. 책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이제 우수회원 강의라는 것도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러면은 장중 방송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볼게요. 그 전에는 일단 그러면은 그러면 뭐 책이라도 일단은 그럼 구매를 해서 한번 공부를 조금만 더 조금만 혼자 조금만 더 고생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그때는 제가 우리 방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씀을 딱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글을 쓰신 거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혼자 일어서고 계신 것 같아요. 혼자 일어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우리 독도매님이 그렇게 젊으신 연세는 아니세요. 그죠? 젊으신 회원님이 아니시고 연세가 당연히 있으신 회원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근 27년 동안 그저 한 회사에 한 업종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걸 보면 당연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회사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자사주 이렇게 받은 그죠? 재직 시 받았던 우리 사주는 휴지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회사도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워져서 본의 아니게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하던 일을 관두고 나와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셨었죠.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전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여차저차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뭐 큰 돈이라든가 뭐 월급에 비하면은 절대 큰 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나름 또 괜찮은 뭐 좀 그래도 수익도 내셨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사모님 되시는 분하고 예, 집 앞에 강가에 나가가지고 막 산책도 하고 뭐 자전거도 이렇게 좀 타면서 이런 약간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살짝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 되시는 그 분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우리 그 독도매님도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힘이 다시 솟으면서 비록 예전 직장보다는 뭐 돈을 그렇게 뭐 더 많이 주고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 직장보다는. 하지만 옛날에 같이 일하던 직장에서 알고 있던 부하 직원 2명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이제 또다시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새롭게. 옛날보다 뭐 돈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독도매님이 우리 그 지금 현재 필명 예, 눈가리님이죠. 예, 눈가리님이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 이게. 예, 발음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대잖아요.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상황이 절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원님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그죠?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뭐 중요한 거죠.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신 후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도 없으시답니다. 뭐 본인이 이렇게 만족하면은 된 거 아닌가요? 뭐 남들이 얼마를 버니까 나도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남들은 뭘 했는데 나도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만족을 한다라는데 뭐 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남이.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 부자가 되고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아주 위대한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 행복하고 이 주식 투자가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죠? 만족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가족들과 주위의 친한 사람들과 어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행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또 주식시장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버티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닐까요? 우리 회원님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잖아요. 잘 버텨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마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랬었고 이 주변에 카페 주변에 있는 이런 회원님들 자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결국은 버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버티는 게 어떻게 잘 버텨야 되는 거죠. 마냥 주식에만 몰두하면서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할 것 다 하면서 좀 쉴 때는 쉬고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남겠다라는 어떤 의욕이라든가 의지 이런 걸 절대로 잃으셔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것도 항상 회원님들이 하실 때 좀 우울증이 안 찾아오게끔 그 선에서만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 카페의 매매 기법이 뭐 차트를 2,000장, 3,000장씩 뭐 사과 박스 한 분량씩 봐야지만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지 않나요? 카페의 매매 기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막 터지게 막 종목을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저도 사과 박스, 진짜 사과 박스로 몇 박스 이상씩 되는 A4지에다가 진짜 차트를 출력을 해서 그거 보다가 잠든 적도 있고, 진짜 책상에 쓰러져서 잠든 적도 있고, 새벽에 막 4시, 5시에 자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시장 보고 거래하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더 우울해지고 더 힘이 빠지고 더 괴롭고 일단은 또 잠을 못 자니까 몸이 피곤해지죠. 체력은 체력대로 안 좋아지고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항상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사람이 폭발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밤샜다고 해서 내가 밤새서 공부한 만큼 이 주식시장이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조금 다르게 나와요. 또 웃긴 게. 맨날 100번 같은 차트 머리통 속에 외워봤자 내가 알고 있는 차트대로 주식시장은 절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제 나름대로의 명언을 하나를 남겼죠. 그죠? 회원님들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조금씩 살짝 틀리게 나와도 그걸 다 잡아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미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뭘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외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한번 이해를 딱 해놔버리면 굳이 안 외워도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시간에 여유가 있게 되죠. 그 남는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새로운 이직을 준비를 할 수 있고 다른 공부를 함으로써 뭐 내 가치를 좀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든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심으로써 체력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신다라든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회원님들이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2의 인생도 살 수 있고 앞으로도 희망도 꿈꿀 수 있고요. 더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뭡니까? 그런 뿌듯한 어떤 그런 마음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처음에는 조급함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 조급함을 맞아요. 이겨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조급함은 더 커져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키실 필요가 있죠.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당연히 조바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보니까 하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 작은 것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절대로 그죠? 이 조바심이 줄어들 수가 없죠. 당연히 조바심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을 좀 분산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안 보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안 보시는 게. 지금 봐봐요. 독도매님이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분간 주식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내일부터는 새 직장 관계로 매매를 당분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게 딱 맞는 거죠.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제 방송에 있었던 회원님들 대다수가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는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저도 장중 방송에서 종목 그렇게 오랜 시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중 방송을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딱 2시간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목 움직임이 조금 덜하다 싶을 때는 방송 꺼버려요. 오전만 하고 땡 쳐버려요. 그냥 그 회사 일하라고 그냥 회사 일하라고요. 회사 일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준비하고 전업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을 좀 해서 땀을 좀 흘리던가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그냥 방송 딱 꺼버려요. 그냥 꺼버려요. 그냥 꺼버려요. 거기서 끝이에요. 끝 그냥. 예,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현계미님, 초코파이 목자님도 예 우리 방 출신의 회원님들이신데 똑같이 예 1번 누르셨고 현계미님 주식 보는 거 10분의 1 와이프 신경 쓰면 아침 밥상이 좋아져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신경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자, 회원님들이 신경 많이 쓰면은 뭐 빠지던 주식이 올라간답니까? 자, 회원님들 어디 그런가요? 예, 어디 그렇던가요? 안 그렇죠. 오히려 자고 일어났는데 주식이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원님들? 주식을 사놓고 깜빡 잠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됐지 하고 확인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더 올라가 있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차라리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미라클님, 우리 미라클님은 제가 방송에서 그 똥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네. 우리 미라클님이 화장실 갔다 오니까 오르던데 이럽니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오르던데. 내가 이놈의 똥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안 할래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남성 회원님들만 가득한 겁니다. 지금 남성 회원님들만.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흔히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주식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으시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죠.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주식을 배워서, 뭐 하겠냐. 지금 이렇게 배우기에는 좀 늦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공부 이런 건 솔직히 좀 그렇고,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이제는 좀 그럴 나이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그렇고, 뭐 그냥 어떻게, 종목만, 종목과 뭐 매수 가격,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힌트만 좀 받을 순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시고, 그 회원님들 본인 스스로가 그 회원님들 본인의 어떤 가치를 까먹는 거거든요. 이 주식 투자의 나이가 뭐 무슨 상관이에요. 마우스 버튼 누를 힘만 있으면 되고 그 컴퓨터 사용하는 거 그 간단한 거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데 그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계산기 다 있는데 뭔 나이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그 트로트 그 뭐죠? 트로트 노래 제목을 모르겠는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 제목 뭐죠 회원님들? 그게 제목이 어때서예요? 그 노래가?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 그죠? 그 노래 다 들어보셨나요 회원님들? 들어보신 분들은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죠? 하도 저도 이게 어디 나가다 보면 자꾸 이 노래가 들려가지고 뭔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막 주식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초코파이 먹자님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다가 주식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일어났는데 회원님들 그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고 만약에 주식을 딱 접하잖아요.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노래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다르게. 망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거 있잖아요. 정말 망하기 딱 좋은 나이실 수도 있어요. 그 나이가. 잘 모르고 했다가는 정말 망하는 나이입니다. 정말 망하는 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 간에 아예 주식을 안 할 거면 하지를 말아버리든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내 발로 굴러가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발로 굴러가는 겁니다. 내 발로.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오늘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 매매 기법에 대한 어떤 응용. 자, 응용편과 그 다음에 주식은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그죠?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주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의 노력이 곁들여져야 되고 나의 노력과 나의 공부가 반드시 곁들여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카페 독도매님의 사례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너무 주식에 매달리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이 주식 투자에 임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 이렇게 벗어날 좀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그런 기회와 희망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굉장히 위대한 걸 우리가 꿈꾸고 일궈내자 이게 아니라 그죠? 이 주위에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뭐 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또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들 너무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처한 상황에 맞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면은 자 이런 좋은 기회와 또 즐거움, 행복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조금 한 3분 일찍 맞춰서 지금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참 오늘 그 뭐 또 희한한 그 응가 얘기를 안 하니까 방송이 세상에 3분이 줄어드네. 앞으로 그 이야기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면서 앞으로 제 방송에서도 여성 회원님들이 살짝 늘기를
예, 제가 잠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좀 늘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늦은 밤까지 방송 들어주신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 다음 방송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